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만이네요. 우리 기자 선생님. 또 만났네. 네, 또 만났네요. 우리 이번 시간 북한에서 되게 많이 진행하는 모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모심사업. 때부터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길선 기자 선생님의 유튜브를 구독하는 시청자 중에 한 명에 저랑 같이 하나원 수료했던 북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다뤄달라. 이거 너무 한이 맺혔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모심 사업. 즉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심 사업이 뭔지, 아이들이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 요거를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북한의 핵이요. 모심 사업이라는 게. 북한 체제 유지에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화된 게 모심 사업이요. 모심 사업이 뭔가 김일성 족속을 낮에나 밤이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숨쉬나 숨 안 쉬나 정성을 다해서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모심 사업이거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모실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심 사업 이거로 충실성 교양이지. 그렇죠. 교양.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있든 없든 그래서 대대선선 끝까지 충성을 다해 모시라는 데서 모심 사업이라는 게 나왔는데, 북한에서의 모심 사업은 기본 김일성 초상화에 대한 경배, 김일성 초상화 동상 사정물에 대한 관리, 청소 사업. 정성을 다해서 관리한다. 그 사적지나 동상 같은 데 하면 관리인이 따로 있거든. 따로 있습니다. 근데도 그건 안 시키고 전체 민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그렇지. 근데 어른보다는 애들이 훨씬 여기에 더 많이 동원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제 어린 애기가 딸이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애들 뭐 예를 들면 막 깨워가지고 거기 나가서 새벽에 6시 눈이 안 떠지잖아요. 애들 나가서 해라 하고 하면 그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거 가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런 게 다른 나라는 이건 상상도 못하죠. 그야말로 북한에만 있는 거죠. 아주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리 방법인데, 저 이거 너 학대 초등학교 같아요. 학생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가 유치원 모심 충실성 교양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북한에서 애를 뭐 안 낳고 여기 처녀로 살다가 여기 왔으니까, 나는 북한에서 애 낳 키운 사람이거든. 다 가서에 가면 애들이 그 젖먹이 때, 젖먹이 때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우리 오전에 일하다가 타가서에 가서 애를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딱 시간들이 딱 정해 있거든. 그 시간에는 이제 모유 수유하는 부모들은 모든 기업소에서 4번에 다 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을 하다가 가는 거죠. 전먹이려 가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때 2달 되면 모유 수유 외에 유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타가서에서 간식? 애들한테 간식이 아니고 유아식. 죽 같은 거. 죽을 퍼들어가 평양시인 경우에 중구역이다. 그 유아식이 나오거든. 나오면 그거 어떨 때 그거하고 딱 맞다 들을 때가 있거든. 우리가 모유수 가서 보면 저 애들 먹이는 유아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5살, 6살이면 애들이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어. 머리 건사를 못해서. 머리가 무거워서. 그 애들은 쫙 오면 쫙쫙쫙쫙 다 앉혀놔. 그 갓난 애기들. 기저귀 제몸만한 거 찬 애들. 쭉 앉혀놓고 이유식이 들어오거든. 인사시키죠. 들어오는데 바로 그거야. 이유식 들어오면 쫙 넣고 그릇들 다 넣고, 그 다음에 교육원이 매 타가서 방에 초상화가 다 있거든. 김일성 족속처럼. 맞아요. 경애하는 대원수님 김일성이 어쩌고, 친애하는 김정일이 어쩌고 저쩌고, 애들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있어.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도 교육원이 보육원이 소리 지르면 그 중에 한 놈이 얼떨결에 손 들어. 애들, 유아들이. 그러면 그 이유식 들어온 거기서 숟가락 딱 떠서 개입에부터 열어놓거든. 이렇게 동물적으로 다 충실성 교양이 첫 시발점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저 녀석이 손 드니까
이게 뭐 그렇게 들어온 거 자기들은 보는 것 같아. 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거 계속 관찰했거든. 그러면 옆에 놈이 또 손들어. 그럼 또 입에 이어주거든. 경례하는 그 걔들이 부모나 교우, 엄마나 교우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부모를 알기 전에 수령을 알게 하라. 그게 충실성 교양의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거거든. 부모를 알기 전에 수령을 먼저 알게 하라. 그 마인드로 움직이거든. 아, 너무 약간 분노가 막 그래서 한 며칠 지나지 열흘쯤 지나가면 애들이 그 이유식 들고 오는 그 선생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다 손 들고 있어. 애들 그렇게 길러. 완전히 우리가 애완용 동물을 길들일 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기 가지고 길들인 거. 그 격으로 딱 그게 모심 사업이야. 모심 사업에서 눈 떠서 귀가 열려서 모유하고 이유식을 병행하는 그 시점부터 딱 시키게 돼 있어. 그게 북한의 모심 사업이거든. 모심 사업. 충실성 교양에서 충실성 교양이 가장 형태적인. 충실성 교양하면 다 마음속에 다 네가 충실했니 안 충실했니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모심 사업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학교, 북한의 초등학교 같은, 여기의 초등학교 같은 시스템 때 애들 한 2학년 때부터 그 초상화가 있는 유화작품 있는 태양상 앞으로 오라고 하고요. 새벽 6시, 6시 반까지. 근데 겨울에는 정말 어둡잖아요. 그 연한한 애들이 저 빗자루 지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 가야 돼. 안 가면 그날 아침에 학교 8시 나가면 선생님이 난리가 납니다. 너 갔냐 안 갔냐 체크하고. 모심 사업이자 정성 사업이요. 정성 사업. 정성껏 초상화를 관리해놔. 그러니까 동상이요, 뭐요, 김일성 족속의 형태를 띈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그 전적지, 사적지, 거기에 그림 이런 몽땅 그 주변에 애들은 다 가서 빗자루질하고 다 닦고 그래야 되거든. 그 갔다 와서는 나는 오늘 정성사업 어디서 뭘 했수다. 학급에 다 보고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뭐 학급의 사상 담당 부위원장이나 이런 애들, 열성자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 그 다 가는 거 체크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가고 얘는 안 갔으면 나는 불이익 당하거나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받아야 되니까 그 눈이 안 떠지는 속에서 애들이 하루 지금 빨달빨달 벗기는 상황에서 아침 새벽부터 그리 나가고 배때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조금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사업 매 소년반에 들어가 보면 정성사업 도표라고 있어요. 줄이 올라갑니다. 누구 빨간 별 딱딱 붙이면 올라가잖아. 그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삐죽하게 끝까지 올라, 하나는 한두 개 올라가고, 그게 직관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죠. 애들한테. 맞아요. 안 하고는 못 견디게. 저거 해야지 내가 편안하게끔 그렇게 애들을 직관적으로도 강요하고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열성껏 아주 다닌 것 같지, 그때부터도 살짝 날라리기가 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요 유튜브를 봤던 제 친구, 제 또래, 같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회령에 살았던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힘들지. 겨울에 동화라고 해서 겨울 신발이 없어서 얇은 신발을 신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마다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가기 싫었는데 한겨울에 동상이 땡땡 올 정도로 가서 발도 얼었던 적이 있고 그 요만한 애들이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았대 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 동상 이런데 해령은 오산덕 막 이런데 가서 동상에 눈 쓸어 내리고 장갑도 없어서 맨손에 갔다는 거지. 그 피눈물 나던 그런 기억. 여기 와서 자기가 애를 낳아 보니까 야, 내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우리 새끼를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가라고 했으면 나는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 우리 왜 애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랬다라고. 이거 꼭 좀 다뤄달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힘들긴 했어요, 진짜. 이 정성사업이 진짜 우리 대학 때도 우리 벌써 출근하면 먼저 그 방에 있는 김일성 족속 초상화부터 닦아야 돼. 정성함이 따로 있어. 맞아, 정성 빨간 비로도로 해가지고 정성걸레가 딱 따로 있잖아. 매 학기마다 거기도 다 하잖아. 그 먼저 출근한 게 딱 맞다들 때 서로 먼저 올라가겠다고 싸매. 저 지금 기억이 나네. 맞아요. 정성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먼저 걸레를 먼저 되는 게 또 다르니까 대우가 그 정치적 평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석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장 출근해서도 먼저 오면 그저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앉아서 김일성 조석 초상화부터 다 닦고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길들이며 자랐거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되게 웃기기보다는 좀 약간 그 좀 에피소드? 한 명이 먼저 닦았어요. 근데 그 닦는 사람 못 봤거든. 그럼 두 번째 어느 애가 와가지고 또 의자를 끌어당겨가지고 위에가 또 닦았어. 그럼 먼저 닦으니 야 내가 닦았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러고도 한 번 그냥 대충 닦고 또 내려와. 그럼 또 다음번에 어느 애가 못 봐. 그럼 그 안 닦아니 지도 또 올라가. 정성사업의 첫째, 모심사업의 첫째가 초상화 김일성 족속 초상화 닦기거든. 이거는 가정이건 직장이건 대학이건 이민학교건 가림이 없이 북한엔 모든 기관의 사무소들은 다 김일성 족속 초상화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하고 직장에 나와서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정성사업. 이거 마지막엔 정성사업 하다 못해 그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보호해야 된대. 어떻게 보호하죠? 그래서 그 너무 먼저나 혁명역사연구실, 혁명사상연구실 각 기관에 그 교대로 또 밤에면 또 보초선 기억은 없어? 저 대학 때 호상 서정교 호상이야 그게 바로 학부에서 학급별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위병소 나가야 되고 우리 그 군복 입고 저기대복장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 말이요. 여자애들 혼자 사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연구실 앞에 가가지고 이게 언제 시작된지 아오? 전 그거는 몰라요. 가니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1992년 저 핵사찰 들어온다고 떠들 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바깥에 엄면이 보초가 뻔히 있는데 매 기간의 혁명역사연구실에 그 기간 성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그것도 2명씩 딱 세워. 야밤에 집에도 못 가고 서야 돼. 2시간씩. 맞아. 일병 근무 서듯이. 24시간. 김일성 적석의 혁명사상연구실 같은 거, 혁명연구실 다 서야 돼. 그 김일성 반신상 같은 거, 그거 다 서야 돼. 그거 지금도 있대. 난 너무너무 몰랐어. 이거 없어졌겠는데. 위병소 후문, 정문 다 지키잖아요. 그 나가면 그 후문, 정문 지키고 그거까지 김일성 연구실 2명이 교대로 따로 해. 청까지 들고 지킵니다. 목청까지 지금. 목청, 가짜 청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92년도 핵사찰 때 시작된 건데 수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게 글쎄 수령이 내패 있으면 우리가 교육받은 정도면 밀치고 내가 총 맞을 수도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게 살아있는 수령이라는 거 그 그림 유화 동상을 지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북한 주민들은 그냥 좀 달달달달 그러니까 피를 말리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너 생각은 가지지 말라. 우리 전체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오직 충실성 그걸 가지고만 다른 사상 갖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강요거든. 김정일이가 조직비서 사상비서 후계자로 오르기 전에 전쟁 영웅을 한번 만난 적이 있대. 이게 그 자식 말이요. 이게 적들이 총알이 막 날아올 때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용이 그렇게 말했대. 공화국 용이. 뭘 떠오르겠어요. 마누라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죠. 그랬대. 그 다음에 애가 두 번째 떠오르더래. 야, 마누라 애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한 게 없는가? 김정일이가 또 물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났다 그랬대. 어머니 생각. 그 다음에 더 딴 생각이 난 게 없는가? 없이요. 그랬다는 거야. 그때 김정일이가 결심을 했대. 자기가. 나는 이때 이거 공화국 영웅의 말을 듣고 우리 민을 죽는 순간에 수령님부터 먼저 떠오르게 교양하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했대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후계자로 올라앉은 다음에 10대 원칙을 다 개조하고 우리 인민을 죽는 순간에는 수령님부터 먼저 떠오르게끔 만들려고 잣도리를 든든히 했다는 거.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한 거야. 1974년 4월 며칠 날에 한 거야. 이런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나는 기사 출신이야. 가고 그때 당시 내 대학교였지만 우리 종합대학은 강압적으로 무조건 집시켜. 난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그때가 진짜 그 20대 20살 때야.
그 김정일이가 했대. 지 떨리고 몸소리 쳐지 누나. 아 우리 넌 누구 생각하니? 엄마 우리 다 그럴 나인데 수령 생각하라는 거야. 김일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나는 그땐 좀 사고가 똑똑했던 것 같아. 몰라 다른 사람도 다 생각했지만은 말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벌써 그런 생각을 정말 그때 난 하셨다는 진짜 건. 했어. 이게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지? 나는 진짜 북한에서 사는 좋은 기간 학생 때나 어릴 때도 난 지금도 항일 빨치산 출신들은 존경해. 김일성 족속은 존경하네. 추호도 존경. 그 빨치산들이 60년대에 쓴 해상기 보면 진짜 너무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까마귀 고기 잡아먹은 얘기. 까마귀가 그때 속 살도 까맣더라. 그 구구절절한 빨치산 때 소금 목피 그걸로 이게 연명하면서 그래도 일본 놈과 싸우겠다고. 그때는 김일성이 어떻고 이런 말이 해상기가 없었어. 그래서 난 그때 해상기를 본 기억으로 나는 그때 항일을 무장을 들고 나라의 독립을 하겠다고 나섰던 빨치산들. 그 사람들이 공산권 무슨 비공산권 그거 아니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고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썼던 해상기를 그래서 난 지금도 잊질 않아. 그때는 그 사람들이 김일성 말도 안 썼어. 언제부터 이렇게 막 다 변해가지고 모든 게 70년대 초점이 맞추고 72년 4월 15일 김일성이가 전망경대 자기 집에 가서 우리 집안 혈통은 김정숙 혈통이고 내 후계자는 김정일이가 돼야 된다고 딱 누른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게 정말 분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죽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이 그 공국 영웅이 했던 것처럼 그 공화국 부모님 자녀 생각하는 거 생각이 제일 당연한 문제라고. 거잖아요. 장가가자마자 애 하나 낳고 징집된 거야. 그 사람이 무슨 김일성 코빼기도 못 봤네. 김일성 생각하겠어. 천륜을 끊어놓는 이런 교육을 조금 되게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조직 생활을 되게 많이 시킬 때 모심사업 교육 그냥 할 때 사람에게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그치. 생명이 있다라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기자님 우리 거기서 육체적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워줬어요. 그렇지. 정치적 생명이 훨씬 소중하다고 배워줍니다. 정치적 생명은 곧 수령의 신임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신임. 김일성 족속이 정치적 신임에 의해서 정치적 생명을 받는다는 거야. 때문에 정치적 수령의 신임을 줘버린 자, 정치적 생명을 내면한 자는 고기 덩어리만 못하다. 맞아요. 있어. 맞아요. 들었지? 맞아. 육체적 생명은 야 니네 고기 엄마가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야. 그냥 너네 엄마가 낳아줬지. 그냥 이건 죽으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근데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이 정치적 생명을 빛내면 용생하다고. 수령 족속이 세세년 영생하듯이 너희도 영생하다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북한의 모든 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으로부터 개국교양, 그 다음에 공산주의, 도덕교양, 모든 교양이 핵은 충실성 교양이야. 충실성 교양이 100%라고 보면 돼. 공산주의 도덕교양이 뭐니?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 첫째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교양, 육간의 교양 이렇게 나가잖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잣대려서 부모도 대하고 육간에도 대하고 이게 뭔가 맞지 않으면 맹수와 같이 투쟁하라는 게 공산주의 도덕의 핵심이야.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공중질서 잘 지키고 이웃 간의 화목, 그것도 수령의 전사로서의 서로 수령의 혁명전사인 너과 나과의 도덕이지. 수령의 혁명전사가 아닌 자하고는 도덕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의 내용이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니까 이제 제가 기억나지?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네요. 말씀이 딱 그 처음에 그 페이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잖아. 공산주의 도덕에서 기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입니다. 김정일 딱 써 있어. 김정은이도 지금 그 교양 끄떡이를 잡고서 오늘날 그 셋은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 걔가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이름이 아마 김정은으로 지금 좀 바뀌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름 속자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다. 김정일이 살아있다.
죽은 김일성은 살아있는 김정일의 모습 속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오늘날 김정일이 죽었다. 김정은이 남아있다.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이 모습 속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종교국가도 아니고. 종교국가지. 그 사이비 종교국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김정은이 그 젊은 나이에 김일성 흉내를 낳는 거는 내 몸속에 북한 체제의 시소, 김일성이 그 모습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머리도 이상하게 깎고. 김일성이 60년대 깎았던 식으로.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충실성 교양. 정성사업은 모든 충실성 교양에서 우리 개개인이 북한 주민이 나 충실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표면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게 정신은 나만 충실하다 하면 믿질 않아. 움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정성사업을 시키는 거야. 잣대를 대가지고 너보다 누가 이만큼 잘하냐라는 거를 누가 몇 번 동상 청소했나 누가 뭐 이 얼마나 관념론적 그러니까 이걸로 충실성 평가를 하는 거야. 한 축이거든. 왜? 충실성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누구도 모른다.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지.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결국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동원해서 필요도 없는 이런 모심사업, 충실성 교육 사람을 거의 우리는 반 정신병자라기는 쪽보다는 좀 정신적 기형아? 뇌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수령의 노예로서의 정신적으로 좀 기형아로 이렇게 만들어가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딱 정석되게 만들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운동이 모심사업이야. 일명 정성사업이야. 정성사업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아? 목숨을 바쳐 김일성 족속 초상화를 구하라 이거요. 아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이게 북한이 전역에 막 그 초상화를 막 건져내다가 죽으면 영웅칭호 주고 이런 에피소드 되게 많잖아요. 혹시 기자님이 들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나는 이게 제일 웃기는 게 그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서해에서 고기 잡던 배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갔는데 그 중국 쪽에서 그 죽은 선장을 건져낸 거야. 네. 그 보니까 시체야. 다 그 풀어보니까 가슴에다 그 배에다가 걸어놨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싸고 또 와서 배에다 차고 그것도 떠내려갈까봐 뭐 이렇게 뒤까지 두르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보고 북한 사람인 줄 알은 거야. 중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그대로 넘겨준 거야, 북한에. 그게 영웅됐다. 너를 영웅. 맨날 레파토리 북한이 그러잖아요. 영웅 됐나요? 그런 거 영웅 만들잖아요. 그래서 봐라 죽으면 이름 없지 그 사람 인양 이 사람이 죽으면 이름 안 남기는 건 그 육체적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수령에 대한 모심 사업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정치적 생명으로서 이름 남는 거야. 수령이 기억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명천인가 어디서 학교에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했냐 초등학교라고 하면 애들이 뭐 4학년이라 해봤자 우리가 요만한 애들 북한 애들 먹지 못해가지고 그 기어 올라가봤자 책상 놓고 의자 놓고 겨우 바둥거리면서 그 책 이거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화재가 나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 죽거든요. 올라가서 연기에 질식해 죽은 거야. 초상화 내리려고 하다가. 그렇지. 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그 이 애가 죽었는데 저녁에 학교에 뭐가 퍼졌냐 뭐 어디 명천에 뭐 초등학교 아무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를 내리다가 목숨 바쳐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 애가 죽은 학교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명천초등학교 이렇게 됐을 건데 그 학교를 그 애 이름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심하윤이면 심하윤 초등학교 이렇게 명명해 주는 겁니다. 이수복 초등학교. 맞아요. 그럼 죽어도 수령이 기억했다. 수령 초상화 이렇게 구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얘는 죽어서도 수령님이 기억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이렇게 영원히 가는 길이라고 이름까지 해주면서 적극 장려. 그러니까 어떻게 어릴 때 마음에 들면 불이 나면 내가 죽어도 그 수령의 초상화는 내가 가슴에다 품고 죽어야지 우리 엄마도 평탄하고 나도 영웅이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키운다는 거니까. 그건 맞아. 이게 정성사업이 너무 과도하다니까 웃기는 일도 많아. 왜냐면 그때 우리 평양 중심에
그때 언젠가 그때도 80년대야. 지진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어. 내가 그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부서가 6층이었거든. 6층인데 그때 지진이 좀 셌던 것 같아. 뭐 말이야면 광동성 오두맨가 지진이 여기까지 왔대. 그 후에 들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막 흔들려서 청사가 흔들렸는데 초상화가 덜렁거렸거든. 그러니까 초상화를 내려서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초상화를 내리자는 파하고 내리면 안 된다는 파가 그 부서에서 대립된 거야. 뭘 것도 없어. 우리 부서야. 왜? 함부로 내리면 안 된대. 하나는 뭔 소린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네 명이 앉아 쌈이 붙은 거야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근데 내렸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때 엄청 흔들렸어. 근데 세법비서하고 뭐 부서장은 내리지 말아야 된대. 초상화는 함부로 내리면 안 된대. 당위원회 승인을 받고 내려야 된대. 당위원회가 어딨어. 지금 초선에게 지금 꼴이 났는데 퇴근 시간 직전에. 근데 나하고 또 다른 애는 내려야 된다. 떨어지면 유리 깨지면 우리가 더 큰일 난다. 흔들려서 깨지면 어떻게 되니? 우리가 더 큰일 난다. 그렇게 싸면 한 5분 동안 붙었어. 그랬다가 내리자. 우리끼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걸 내려갖고 6층에서부터 떼내려오니까 지진이 멎었어. 다시 밀고 올라갔는데 또 그 후에 칭찬받았어. 내렸다고. 근데 우리가 또 쟤들이 내리지 말자 그랬수다 고자질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개성가루 됐거든. 세법비서가 관리들 잘해서 이거 둘이 올라가서 내렸다. 사실 그 녀석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법비서하고 척지면 피곤하기 그지없다. 그러다 나니까 아이고 그저 눈 감고 우리들은 키득키득 웃었거든. 싸움까지 했댔어. 그렇게 아주 그 초상화 여물 같은 거 사람도 아닌 걸 넣고 그 너무 심오하게 강요를 하다 나니까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도 규정이 있는 거야. 안 그래? 김일성 초상화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도 규정이 있어. 일어날 때 그 대피하잖아요. 대피할 때 지령위에서 딱 내리게 돼 있어. 그때도 그거 가지고. 근데 그 흔들려서 초상화가 깨졌다 떨어져서 그것도 이건 목을 내놔야 될 일이야. 오선하거나 뭔가 문제가 오선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야. 아니 그 사람 사진 한 장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런 거를 그래. 고안한 게 정말 김정일이라면 김정일은 정말 뭐 맨날 말로는 북한 주민의 아버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안을 하면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괘씸하게 그지가 없고. 못돼 처먹은 종자요. 그러니까 자기네 족속을 철저히 신격화해야지 세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자나깨나 수룡 죽을 때도 수룡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라 해서 모심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야. 오늘도 지금 그러고 하고 앉아있을걸? 만수대 동상에 매일 나가 글 쓰는 거 길바닥 쓰는 사람들이 있을걸?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초상화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내건지고 초상화를 안고 나왔다 죽었다 영웅이 되는 나라야.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가 북한이야. 완전히 이 신종주의도 이런 신종주의가 없어. 이렇게까지 나간 신종주의는 없어. 기가 딱 차네요. 기형적인 사회야. 너무 기똥차네요. 그러니까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저기 응원단 내려왔잖아. 애들이 울었잖아요. 그럼 포스터가 피해 맞는다고 우리 장군님 어쩌고저쩌고 그 자유세계가 보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정신병자라고 막 진짜 정신병자야. 했다고 하더라고. 예쁘게 생긴 애들이 막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라고 징징 울면서 막 달려다니면서 꽉 사람을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이거 강연지각에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이렇게 했다. 잘된 케이스다. 소위 남조선에 나가서. 네, 남조선에 나가서 수령을 막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기 맞는다고. 수령의 전사로서 기 맞는다고 해서 그 길거리 판에 이렇게 뭐 비가 맞아가지고 있는 우리 수령님의 그 사진을 내려서 얘들이 품 안에 안고 버스에 뒤에 올라왔다는 거. 이거는 완전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애들이 들어와서 김일성 청년영예 상 정도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그런 다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완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해야지.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여서 아니라 체제밖에 인물이 없어. 체제밖에 주민이 없는 거야. 그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조금이라도 또 신분 상승하려면 그걸 꼭 해야 돼. 그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은 이런 나라라는 거. 이런 족속이 북한 주민을 이렇게 만든 족속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가 스스로 세우고 신이 되고 오늘날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 김일성 족속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다가고 계속 미사일 뭐 어제 아침에다 쐈나 오늘 아침에다 쐈나 이 얘들이 분수를 모르게 딱 됐어. 그 김일성 김정일이 3대를 넣으면서 자기네도 사람인가 신인가 자기네도 스스로 착각하게끔 지금 된 거야.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모든 발휘하는 충실성은 물론 그중에 국서에서는 진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생계형 충실성이야.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힘드니까. 생계형 충실성인 저 체제를 유지하게끔 만든 족속이 바로 김일성 족속이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로움과 북한의 저 신종주의도 개뿔같은 그 경쟁이 붙어다. 우린 이미 이긴 거야. 핵미사일 아무리 쏘고 바락질해도 저런 저 사입이 이 생계형 충성심이 온 나라를 지배하도록 만든 저 체제의 주민들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녹시 전쟁을 붙는다. 무조건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야. 그건 당연한 우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신을 각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이게 있지만은 기독교에 있지만은 우리 어떤 개인을 어느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신격화 안 하잖아. 그래요, 맞아요. 난 이거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하나의 모퉁이가 우리 서로의 정치 생활의 100%를 지배했던 이 정성사업, 충실성교양 이거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다. 행복하니. 생활청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절반 땅에 이런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또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심 사업은 바로 우리 김길선 기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라는 저 체제에서 김씨 일가가 대대손손 본인들이 해먹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체제를 구비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그 주민 체크 사항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실성 체크사항. 충실성 체크사항. 그래서 이게 아이를 똑같이 대한민국 와서 키우는 입장에서 내 새끼가 북한에서 저랬으면 나는 정말 너무 분노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활을 북한에서 겪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그냥 학교만 가고 뛰어놀고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체제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때 시시각각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애 키울 때 수령에게 바친 자식이다. 내놓은 자식이다. 내놓은 자식이다. 그런 말 북한에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누구한테도 그런 말. 바친 자식이 아니고 내가 그때까지 키워주는 자식이고 군다면 너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다 수령의 전사고 모든 어린이들이 충성동이 효자동의로 돼 있어. 그거 부모한테 하라는 거 아니야. 수령 족속을 향한 충성동이 효자동의가 어머머머 되는 이거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충성동이 효자동이에요. 효자동이 아니냐. 그건 우리 아들도 아니야. 네, 내가 맞아요. 노예했던 것처럼 걔도 태어나는 순간에 수령을 향한 충성동이 효자동이 간투를 쓴 노예라는 그 뜻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처음 말해봤네. 너무 주제 잘 얘기했고 기자님이 너무 명백하게 그리고 너무 알기 쉽게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대가 아주 좋은 말거리가 많은 주제를 내놨고 리드를 잘해줘서 가능한 일이지. 아니요, 우리 기자님이 너무 명백하게 팩트 체크를 잘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몫을 했고 그대는 그대 몫을 했다. 여기서 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작한 요 모심 사업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